아니 원래 이렇게 특검이 기소하면 무죄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고 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원래 검찰에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무죄 나는율이 뭐 1,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특검이 굉장히 지금 1, 2%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미 그러니까 들어간 다른 것만. 일반적인 사건보다 네.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요 정말 욕을 얻어 먹어야 돼. 바가지를 얻어 먹어야 되는 게 영장 청구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부터 제대로 된 게 사실 거의 없었었어요. 그런데 그 난리치는 상황에서 책임은 안 지고 검사들끼리 또 싸우고 나는 우리 나가겠다 돌려보내줘라 막 그 난리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이후부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다 지금 공소기각 아니 사실은요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보다 더 나쁜 게 공소기각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예 애당초 기소를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판사 보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이거를 공소기각을 해놔요. 게다가 공소기각 아니면 무죄, 공소기각 아니면 무죄. 이번에 나온 게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좀 민동기 평론가님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매간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김상민 같은 경우는 청탁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완 화백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걸 1억 4천만 원 정도에 이제 사가지고 김건희에게 이제 전달을 했다는 그런 의미, 이제 그런 혐의인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판결 내린 거 보면은 일단은 특검 쪽에서 김상민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완 화백 그림을 사가지고 그걸 김건희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그런 거를 특검팀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무죄. 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산 것도 입증을 못했고 맞아요. 김상민이가 전달한 것도 김건희한테 전달한 것도 입증을 못했다는 못했다. 들을 때는 정말 화딱지가 나는 게 어떻게 수사하면 이런 판사한테 이런 판단을 받습니까? 아니 근데 그 상거를 인정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그렇죠. 상관은 됐고 네. 전달한 것만 지금 네. 입증이 안 됐다고 네. 아마 무죄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법정에서 저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을 기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선고 과정까지 생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간에 법정에 와서 김상민이 했던 진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판사가 낭독한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은 김상민의 입장은 그 구매 대금도 내가 부담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한 게 없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도 지금 오늘 법원 판단은요. 김상민이 직접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그 샀다는 거를 특검팀에서 입증을 못했다라고 오늘 그러니까요. 자기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간에 내가 샀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왜 샀는지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게 내 돈으로 안 샀으니까 죄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검 수사도 문제고 재판부터 더 문제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내 돈으로 안 사서 내가 이 사람 돈 빌려가지고 샀네 이러면 다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걸 구매한 시점이 2023년이고 이듬해 총선이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김상민을 위해서 보여준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못 받은 다음에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유력한 자리에 가다 보니까 김상민 혼자 실력으로 갔겠느냐 이게 의문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 금품이 있었을 것이라는 혐의와 첩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물건이 가지 않았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 가지고 무죄를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되면 매간매직 다 무죄예요. 이제 김건희는 완전 살판 났어요 지금. 나 부활한다 그러더니 진짜 부활할 것 같아. 이제 강남에서 진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선물 받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죠? 선물 돌려막기 하잖아요. 내가 민동기 기자가 나한테 선물 주면 내가 그거 그대로 붙여놨다가 내가 나중에 구규영한테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구규영한테 줄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줘요. 나 여기 좀 여기 출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내 소유로 된 것을 구규영 기자에게 내가 주면서 구규영 기자님 나 정말 경향TV 나가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불러주나요? 잘 좀 부탁드려요 하면서 내가 줬어요. 좋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선물은 민동기가 산 거고 노영이가 산 게 아니니까 노영이가 그렇게 구교영에게 텔레비전 나오게 해달라고 청탁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원래 청탁금지법 위반 저희가 만들 때 제가 변협의 수석대변인으로서 그 만드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바로 이런 상황을 딱 상정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사도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청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범죄였었어요. 그 죄명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데 말이에요? 김상민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구속될 것 나는 같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이게 네. 핵심이 그러니까 무슨 결국은 논리인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김건희 오빠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그림이 발견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건희 오빠한테 전달된 거지 김건희한테 전달된 게 아니라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건희 오빠한테 왜 주냐고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형식 논리인 거지 이게 한마디로. 오늘 판사가 이제 상정한 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김건희한테 간 게 중요한 거다. 그렇지. 범죄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상황적 맥락은 김진우의 사무실에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 하나는 김진우한테 전달을 했는데 김진우가 그 잡힐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 가능성은 김진우한테 갔다가 김건희한테 갔다가 다시 김진우한테 돌아와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불상의 경로로 김건희한테 갔다가 김진우한테 온 경우인 건데 기본적으로 김건희한테 들렀다 왔다라거나 김건희한테 갔다 왔다는 사실을 특검이 어느 증거로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판단했다라는 게 판사의 설명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네. 되냐고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현실적으로. 예컨대 제가 김건희하고 김진우라는 사람이 남남이고 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막 믿겠어요. 근데 김진우하고 김건희는 경제적 이해 공동체인데다가 모든 종류의 상황을 다 같이 한 사람 아니에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를 그럼요. 들면 네. 그 둘이 형제간이잖아요. 남매, 친남매간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손 발처럼 자기 오빠가 또 뛰어 돌아다녔던 것이고 그 오빠가 이 여자분이 영부인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고등학교 선후배든 뭐 누구든지 간에 막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치 정말로 호랑이 없는 동네에서 여우가 왕되듯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 김진우에게 줍니까? 김진우한테 주는 거나 김건희한테 주는 거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고 실제 김건희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가질 테니까 너 잘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끼리?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왜 김건희한테 줬는지도 설명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빠한테 줄 이유가 없지 왜 줘? 오빠가 김건희 오빠한테 주는 거지. 김건희 오빠한테 오빠 그럼 김건희의 오빠니까 주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왜 주냐고 노영희 그 오빠만 사람한테. 주겠냐고요. 노영희 오빠만 안 주지. 왜 왜 안 줘? 주지? 아무 권한이 없는데. 형근택이 나한테 잘 보고 싶어. 네. 그러면은 나나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지. 민동이한테 줄 일이 없는 거잖아요. 혹은 이럴 수 있어. 민동이한테 주면서 노영이한테 전달해라. 근데 여기서 배달 사고 났어. 그럼 그거는 민동이가 중간에 나쁜 마음 네. 먹고 안 줬으니까 노영이는 난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쳐요. 하지만 내 형제에게 줬는데 그리고 그렇지. 뻔히 그 일이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닌데 메가매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니 상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동네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판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원래 판사들은 현실 상황들 금품이 오간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진공 상태에서 논리학 교과서를 쓰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논리학 교과서 같은 판결이 자주 나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 논리학이 아니죠. 이거는 상식의 영이죠. 논리가 네. 되려면 뭐 상식 안에서 움직여야지. 논리가 뭐 상식 밖에서 움직여야. 네,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오빠니까 좋지 뭐 그냥 주겠냐고 왜 주냐고 그림을. 야, 정말로 김혜성도 비슷해요. 네. 김혜성도 비슷한 논증이다. 네. 네, 예를 들면 이를테면 김혜성이 IMS 모빌리티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IMS 모빌리티 김혜성이 누구라고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HS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184억을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그렇죠. 김혜성 네. 뒤에 있는 김건희를 보고 투자해. 그래가지고 특검이 지금 재판에 넘긴 건데 이것도 지금 김건희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무죄.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공소기각 아니에요 오늘? 김재성 관련한 거는? 일부는 그거는 무죄. 이제 네. 횡령한 거 있잖아요. 김혜성이 횡령한 것 중에 일부는 무죄. 네. 나머지 횡령한 금액은 공소기각. 이건 특검 수사 대상도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김상민의 문제로 넘어와 보면은 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구매했을 때 돈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걸 뭐 특검이 아마 수사해서 내놨을 거잖아요. 당시에 그런 거래 상황들을 보면서 그 판사의 판단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김상민이 아닌 김진우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쉽게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 금원 자체도 김상민이 아닌 김진우 씨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연 설명 이렇다고 합니다. 그 피고인 당시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구매한 시점 전후에 주거래 계좌의 잔고가 그 마이너스 한도가 굉장히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수억에 이를 만큼 높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래 내역에서 인출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자체가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제3자 지원 없는 한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김진우가 돈을 냈다고 하는 상황을 해설을 한 건데 판사가 봤을 때는 김진우는 요양병원을 하면서 건설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금 마련하는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게 웃긴 건데 압수물 가운데 5만 원권 현금 1억 2,770만 원이 포함되는 등 평상시 많은 현금의 보유 관리가 인정되는 점을 들어가지고 김진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력으로 그림 살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상민이가 그런 금원을 홀로 마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민의 주장대로 그 쉽게 얘기하면 김진우란 사람, 김건희의 오빠가 자금을 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판사가. 그거는 이 그림 업계를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네. 그림 갤러리 업계는요 10억도 현금으로 사요. 10억도. 1, 2억은 그 이쪽의 업계에서는 큰 돈이 아니에요. 대부분 현금으로 하거든요. 네. 누가 그 저기 계좌로 찾아서 사요. 현금 보관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지. 그림끼리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아무튼간에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뭔가 이제 김진우의 행적이라든가 우리가 김건희의 행적을 뭔가 일대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금품 관계라든가 심지어는 금원의 출처로 김진우를 주장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판사는 어쨌든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김상민의 주장도 사실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식의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무죄를 내린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가 공무원 아니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윤석열하고 만약에 같은 주머니다 경제 공동체였으면 이게 뇌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 뇌물을 파져서 청탁금지법으로 온 건데 준 사람이 이제 뇌물 공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인이니까 한번 빠지고, 그렇죠. 오빠니까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이제 처벌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한 명의 판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거퍼서. 엄청나게 많은 판사들이 줄줄줄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모든 판사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쭉 연달아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뭐 명태균 사건이든 김건희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요만큼만 보겠다. 이게 이제 이 판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는 판사가 요만큼만 법 적용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요만큼만 줄여갖고 줄여갖고 얘네는 처벌하지 않을 내 마음을 가지고서 무조건 요만큼만 하려고 한 거야라는 거예요. 이거는 판사가 잘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왜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한 번도 아니고. 검사가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건 정말 이거는 뭐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판사들이 다 검사가 잘못했어.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안 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얘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그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특검을 믿어보자. 특검을 믿어야 된다. 특검이 잘하기를 바란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실제 특검이 어떻게 공소되겠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조심조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많은 판사들이 전부 다 검사들이 너무 제대로 못해서 내가 제대로 판결 내릴 수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일단 특검은 무조건 잘못했죠. 네. 근데 두 번째 왜 판사들은 이번에만 그렇게 속 좁게 눈을 이렇게 요만큼만 딱 가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난 특검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뭐 등등등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었었고 그때 대부분 다 유죄 나왔었죠. 대부분 유죄가 나왔죠. 대부분 그때는. 네. 네. 그때 판사들이 반성을 했대요. 우리가 너무 이걸 확장 해석해주고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 줬었나 보다. 아, 그때의 교훈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 판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정권의 앞잡이처럼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때 판결이 뭐 직권남용으로 싹 다 했던 기소하고 거죠. 유죄 때려주고 하니까. 직권남용의 범위도 너무 맞아, 넓혀놨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될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러 우리가 다 해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권이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소. 다시 양성택 코트를 조지고 예를 들면 네. 하는 짓을 보소. 뭘 지금 해주고 있나?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를 완전히 바보 만들었네. 이게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판사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등법원 올라가는 거 다 좀 잘라놨잖아요. 못 올라가게 해놓고 이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구조래요. 야. 진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에요? 아니면 진짜 조희대 다 포함. 다 복합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민중기 특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왔는데 실제로 법원 판사들이 왜 특히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현미경 잣대를 되느냐 유무죄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노영희 변호사님 해주신 건데 이런 해설에 좀 공감을 좀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무죄 판결 이유들이 굉장히 형식 논리잖아요. 결국은 오빠한테 갔으니까 뭐 김건희한테는 안 갔다는 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런 논리들이 형식상은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뇌물이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없어져요. 증명이 그렇게까지 되는 그렇죠. 게 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직접 주는 것보다 돌려서 우리 소위 말하는 쓰리쿠션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뇌물은 뭐 제3자 뇌물도 있고 돌려서 줘도 걸리긴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처럼 청탁금지법도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만든 건데 사실은 직접 하는 것보다 돌려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돌려서 주는 거는 다 그러니까 용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청탁할 때 네. 권력자의 배우자의 오빠나 동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오빠나 동생에게 권력자의 그 부인이 모르게 주면 됩니다. 그죠? 아니, 예. 그러니까 친척 통해서 제3자 통해서 들어가도 되고 곽상도 경우처럼 아들 통해서 퇴직금으로 줘도 되고 그것도 역시나 이런 거다 예. 문제죠. 똑같은 뭐. 논리예요. 예. 아들 사건도.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네 명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얘한테 찔러줄 테니까 얘가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궁극적으로 주자.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서로 줘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쓰리쿠션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돌린다 그러잖아요. 쓰리쿠션. 박상도 얘기 해도 돼요? 아니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네, 예. 그 얘기도 사실은 원래는 이게 뭐 제3자 뇌물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이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자꾸 이 사람 뭐 이게 네네. 공무원 2억이나 청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기 잘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절이든 기관이든 저 사람한테 주고 잘 얘기해 달라. 두 사람은 이제 특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만약에 둘이 만약에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그건 뇌물이고 같은 주머니라 치면 예전에 뭐 박근혜 같은 것처럼. 근데 아버지 아들은 제3자로 보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당연하죠. 경제 공동체 같은 주머니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그래서 단순 뇌물로 기소한 건데 어쨌든 무죄 났거든요. 1심에서.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은 이제 결혼하고 했으니까 별개의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거는 곽상도한테 뇌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뇌물죄가 아니다. 안 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리처럼 형식 논리가 어디 있어요. 부인 오빠한테 줘도 안 되고 아들한테 줘도 안 되고. 아니 더군다나 저희가 잠깐 서두 얘기했지만은 청탁의 결과물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결과물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쓴다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판결문에 유죄를 쓴 부분에 비춰보더라도 무죄라는 게 의심을 할 만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직을 오래 한 사람인데 총선 출마하면서 사업가한테 촬영 대여비, 보험금 이런 거 받은 건 불법 기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또 유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 범죄라는 게. 그다음에 촬영 대여인데 당연히 돈 들고요. 네. 그리고 보험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기부받았거든요. 요거는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 이제 정치자금법. 요거는 그러니까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예. 그 피고인의 그런 성행이라는 게 그 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뭔가 전혀 좀 일관되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습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 김상민은 정말로, 예. 이미 현직 검사에 있을 때부터 자기 출마한다고 뭐 그쵸, 문자 보내고 보내고 막 그게 뭐 보도가 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 뭐 수사 때 뭐 김상민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도 사실은 이게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봉직했고 구속 기소 이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면서 최종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상당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건 어떻게 입증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왜? 그건 뭐 경력 증명서 내는 거죠. 경력 증명서 성실하게 내고 봉직을 그다음에 나온 그때 뭐 거야, 오래 이제 근무하면 10년 20년 근무하면 뭐 상 같은 거 하나씩 줘요. 그런 걸로 모범검사상 이런 거 냈나 보니까. 아니 무슨 뭐 검찰총장상 방 뭐 지방검사장상 뭐 이런 거면 그러면 이제 보통 경력 증명서랑 상장 내면 보통 아니 근데 법률가면 특히나 법률가가 이런 공직을 오래 한 사람이고 법을 알만한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사유가 맞아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판결할 때 양형사유로 더 엄격하게 해줬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고 네가 정확하게 상황을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게 원래 우리 판결문에 맨날 나오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박성재도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지 그때 영장 기각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진짜 그런 일을 막 업으로 삼고 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네. 사람들한테도 야 네가 그렇게 헷갈릴만 하다 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가 받으면 이 그림이 어디로 갈까요? 꼭 갖고 있던 사람 아 다시 이제 오빠한테 오빠한테 가는 겁니다. 오빠가 이제 김건희 합법적으로 오빠한테. 그림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그리고- 검찰에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이거 네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에서 사실은 애당초 이제 그 결국 김진우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으면은 제대로 수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신병을 구속한 일은 뭐 꼬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뭔가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엉터리 진술을 보고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재판이 갔고 김상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만한 빈틈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맞습니다. 건데